13살의 어린 소녀가 수십 년간 무대에서 살아온 디바들을 이길 수 있을까? 10점이라는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참가자가 왜 아직 우승을 확정짓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팬들도 심사위원도 아직 눈치채지 못한 진짜 히든 카드가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가왕의 비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MBN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무대는 단순히 고음이 잘 나오느냐, 기교가 뛰어나냐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감정 전략 팬덤 무대 구성력 활용 가능한 카드, 그리고 대중 여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진짜 생존 게임의 장입니다.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방영된 1화부터 4화까지의 결과만 놓고 봐도 무려 10명의 참가자가 강력한 우승 후보군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점수만 보고 혹은 화제성만 보고 이들을 평가하기엔 턱도 없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감성으로 승부하고 어떤 참가자는 전략적인 곡 선택으로 판을 흔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최종전을 향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팬덤의 시선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는 이 10명의 핵심 참가자를 순위별로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우승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 장하원. 장하원은 이번 시즌 중 무대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노래와 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현역 가수로 그녀의 등장은 기존의 정통 트로트 무대에 신선한 균열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댄스 퍼포먼스의 정점을 보여주는 스테파니와의 1대1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326점 대 74점이라는 큰 점수 차로 패배했고, 이는 단순한 대중성만으로는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패배로 소비하기엔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격렬한 안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는 오랜 훈련과 기본기를 입증했고, 심사위원 이지혜가 파이팅이 좋다 라고 평가한 것처럼 무대에 대한 투지 역시 강렬했습니다. 장하원의 문제는 실력보다는 오히려 타이밍과 운에 가까웠습니다. 현역 가왕사는 개인전에서 팀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전야 이제고 바로 이 지점이 그녀에게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팀 미션에서는 장하원의 무대 경험과 분위기 메이킹이 팀 시너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탑7 진입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팀워크와 무대 구성에서 반전을 보여준다면 이 퍼포먼스 퀸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9위 홍자. 홍자는 이미 미스트롯1 탑 트신 출신이라는 경력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강력한 참가자입니다.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곰탕 보이스는 깊게 우러나는 국물처럼 묵직하고 진한 감정선을 전달하며 중장년층에게는 이미 브랜드처럼 받아들여지는 음색입니다. 그러나 현역가왕 3회에서는 이 강점이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 솔지와 맞붙으며 정통 트로트를 내려두고 발라드 곡을 선택하는 다소 위협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결국 감성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전략적 패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패배 그리고 탈락 위기. 다행히 심사위원들의 구제로 추가 합격했지만 홍자의 진가를 보여주기엔 부족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홍자를 단 한 번의 패배로 판단하긴 이릅니다. 그녀는 이미 두터운 팬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라운드에서 홍자다운 감성과 정체성에 집중한다면 위기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전략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8위 솔지. 솔지는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경연에 입장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단 한 무대로 트로트 팬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장르의 문턱은 낮지만 진입은 어렵다는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엑사이드 메인 보컬 출신,
팝과 발라드 기반의 탄탄한 보컬 테크닉, 감정 조절과 표정 연기,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며 그녀는 단숨에 장르 파괴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차전에서 정통 트로트 강자인 홍자와 맞붙어 128점을 기록하며 압승. 게다가 원곡자 금잔디 앞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는 정통 트로트 고흐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사위원 감탄, 원곡자 눈물. 말 그대로 실력 없으면 시도조차 못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지의 도전에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트로트 특유의 꺾기 감성 한 간지가 익숙한 시청자들에겐 솔지의 정돈된 발라드 창법이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될 라운드가 장르 확장과 무대 유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솔지는 단순 도전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입니다. 차지연은 이번 시즌에서 트로트 서바이벌이라는 장르 자체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등장한 강력한 아티스트입니다. 뮤지컬계의 디바로 무대에서 갈고 닦은 경험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의 영역을 넘어 무대를 하나의 서사로 완성하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무대 흐름은 거의 연극에 가깝고 단 한 소절만으로도 관객을 집중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정통 트로트 가수 장태희와 맞붙은 차지연은 민들레 애씨를 한 남편을 잃은 여인의 비극적 정서로 재해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붉은 드레스 비녀 절제된 동작 터져나오는 감정선과 극적 발성. 이는 단순한 재편곡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 무대였습니다. 결과는 97점 대 690점. 승리 심사위원 박현빈으로부터는 MVP다운 무대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차지연의 스타일이 모든 시청자에게 곧바로 호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밀도와 연기의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 매 라운드 반복될 경우 정서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고 트로트가 가진 감성의 공감보다는 감정의 압도에 가까워 트로트를 사랑하는 시청자에게는 이질감으로 다가올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무대에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후반 라운드는 국제팀전 한일 대결 등 다양한 콘셉트가 요구되며 퍼포먼스 능력과 무대 구성력이 큰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트로트 시장은 퍼포먼스 비중이 높은 편이기에 차지연의 무대는 해외 경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위 강해. 강해는 전형적인 성장형 캐릭터입니다. 매 라운드를 거치며 가능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으며 아이돌 출신이라는 배경 속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며 호기심과 호감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는 숙명과의 맞대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 패배는 단순한 탈락 위기가 아니라 강해의 성장 서사의 첫 장을 여는 무대였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를 안정적으로 소화했으나 임팩트가 부족했고 극적인 감정선이 부족해 점수 싸움에서 밀린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심사위원단 추가 합격을 이뤄냈고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무려 1위를 기록하며 아이돌 시절부터 이어진 팬덤의 힘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강해의 진짜 무기는 가창력이나 퍼포먼스가 아니라 팬들과의 연결성입니다. 유튜브 SNS 팬덤 화력은 문자 투표 구간으로 넘어가는 후반 라운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습니다. 팬덤 기반이 약한 참가자들은 점수가 잘 나와도 투표에서 밀리지만 강해는 기본적으로 상위권 생존형 체질입니다. 팀 미션에서 강해는 아이돌 특유의 집중력 시너지 에너지로 팀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단순한 팬덤형 참가자를 넣어가며 프로그램 분위기를 주도하는 에이스형 멤버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현재 강해는 탑스든 유력권이며 감성 표현이나 트로트 특유의 한과 꺾기만 보완된다면 실력즈 팬덤을 겸비한 하이브리드형 참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5위 김태연. 김태연은 이름만으로도 이미 신동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참가자입니다. 국악으로 다져진 기본기 성인도 소화하기 어려운 고음 처리 무대 위에서의 노련함까지 갖춘 김태연은 개막 직후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예상한 스토리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뒤집혔습니다. 김태현은 1차전에서 13세의 비내설을 지목했고 승부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사의 4점, 패배 탈락 위기. 팬덤과 심사위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패배의 핵심은 실력이 아니라 곡 선택이었습니다. 최진희의 참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감성 중심의 비내서와 달리 기교 중심으로 접근했고 감정선에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김태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전략이라는 과제를 부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으로 추가 합격되면서 무너진 천재의 부활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김태연은 여전히 독보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악에 기반한 꺾기 고음의 파워 무대, 매너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감성과 기교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첫 라운드의 충격적인 패배는 오히려 관심과 기대를 키웠고 이는 향후 무대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금잔디는 이번 시즌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무대와 가장 강한 드라마를 동시에 가진 참가자로 평가됩니다. 이미 정통 트로트계에서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였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잘 부르는 가수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왜 감동이어야 하는지를 증명한 존재였습니다. 1차전에서 정미애와 맛부터 가버린 사랑을 부르며 무려 1150점이라는 역대급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흐르는 감정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금잔디는 기교를 최소화하고 숨소리 떨림 쉼표 하나까지 감정을 실어 말하듯 노래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부분은 퍼포먼스 장치 없이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채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화려한 장치 대신 진정성을 선택한 결과였고 그 진정성이 무대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무대 직후 심사위원단이 감정적으로 흔들린 모습 역시 금잔디의 내공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잔디는 이번 시즌에서 복귀라는 서사를 안고 등장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긴 공백을 보낸 뒤 다시 무대에 서며 가수 금잔디는 끝난 줄 알았다고 고백했는데 이는 단순한 동정심 유도나 장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직업을 다시 건 진정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금잔디는 탑셋을 넘어 사실상 우승권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체력이며 시즌이 후반으로 갈수록 감성 기반 무대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위기 팬덤 심사위원 신뢰 완성도까지 고려하면 금잔디가 최종전까지 무사히 도달할 경우 가왕 트로피와 가장 가까운 참가자는 바로 그녀입니다. 3위 이수연. 많은 시청자들이 이수연을 단지 11세라는 이유로 주목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수연이 주목받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감성의 깊이와 자연스러운 울림입니다. 이수연은 기술이나 경력보다 감정과 집중력으로 무대를 지배하는 보기 드문 천재형 감성 보컬입니다. 1차전에서는 일본의 신동 아키야마 사키와 맞붙었고 애니로를 선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화하기 어려운 곡이었지만 이수연은 감정성과 호흡 발음까지 절묘하게 조율하며 완성도 높은 해석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천레색 32점,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극찬. 이수연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과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풀어내며 진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트렌드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감성 보컬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긴장을 제어하는 능력 발음과 호흡의 섬세함, 그리고 또래 참가자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무대 여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장르 소화력 무대 에너지 체력 관리.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후반부 라운드에서는 팀의 중심축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수연의 탑스 진입을 거의 확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우승권에서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위 홍지윤. 홍지윤은 현역가왕 3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형 참가자로 꼽힙니다. 스타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정통 트로트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내공까지 보유한 참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트롯밥이라는 별명으로 기억하지만 이번 시즌에서 그녀는 그 이미지를 넘어 보컬리스트라는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전에서 김주희를 상대로 내가 왜 옵니까를 부르며 찰사사사 36점을 기록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트로트가 아니라 고전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였고 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힘을 줘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호평을 끌어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 전략은 매우 치밀합니다. 화이트 드레스 벚꽃 연출 무대 연기 동작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프로의 무대였습니다. 여기에 방송, SNS, 유튜브, 조회수 팬덤까지 결합되며 그녀는 문자 투표 구간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유일한 과제가 있다면 무대가 너무 완벽해 보일 경우 감정 전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선에서 댄스 트로트 본선에서 정통 트로트를 선보이며 장르적 유연성을 입증했고 이는 후반 라운드에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1위 빈예서. 빈예서는 단 13세의 나이로 현역가왕 판도를 뒤흔든 참가자입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부터 단순한 어린 참가자가 아닌 감정과 음색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완성형 가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차전에서 누구도 쉽게 지목하지 못하던 강력한 우승 후보 김태현을 직접 지목했고 결과는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3-4점 승리. 빈예서가 선택한 곡은 모녀 기타,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낸 발성과 감정 해석은 이번 시즌이 기술보다 감성을 평가하는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방송 직후 유튜브 조회수는 참가자 중 최상위급을 기록하며 조회수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단순 실력이 아닌 미디어 소비 세대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빈예서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체력 변성기 리스크 장르 확장성. 그러나 그녀는 이미 단 한 번의 무대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히 각인되었으며 탑7 진입은 사실상 확정적 우승권 진입도 가능한 카드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무리. 10명의 참가자는 10개의 확고한 색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는 감성으로, 누군가는 전략으로, 누군가는 단 한 번의 무대로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실력 대결이 아니라 세대 장르 감성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과연 누가 탑7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10대 참가자들의 우승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좋아요, 공유, 구독은 다음 분석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팀 미션과 흑기사 라운드를 통해 판도가 어떻게 흔들릴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트로트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